2026년을 향해 가는 지금 한국 주식시장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 않죠? 다들 이번에는 다르다고 외치고 있는데요. 과연 20년 만에 찾아온 이 강력한 신호가 우리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한 번의 희망 고문으로 끝나버릴까요? 오늘 그 본질에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꼭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제 20년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하나의 관점일 뿐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는 점도요.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요즘 어딜 가나 코스피 5천 얘기를 하면서 축배를 드는 분위기인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등골이 좀 서늘합니다. 제 20년 투자 인생 동안 이런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걸 정말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 지긋지긋한 박스권의 기억, 혹시 우리 또 속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의심의 뿌리,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오늘 우리가 같이 풀어볼 이야기들입니다. 첫째, 20년간 우리를 가둬왔던 그 감옥의 정체가 뭔지 다시 한번 복귀해보고요. 둘째, 아주 영리한 외국인들이 왜 지금 한국 시장의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는지 그 속내를 들여다볼 겁니다. 셋째, 우리 아픈 손가락이죠. 삼성전자로는 왜 돈 벌기가 그렇게 힘든지 그 구조적인 함정을 짚어볼 거고요. 넷째, 진짜 부자들은 절대 말해주지 않는 복리 시스템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 눈에는 지금 어떤 기회가 보이는지 그 관점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20년의 감옥. 박스피라는 말 거의 고유명사가 됐잖아요.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정말이지 오르면 바로 위에서 누가 보이지 않는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것처럼 주저앉고 떨어지면 귀신같이 바닥에서 받쳐 올렸죠. 그래서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산다. 이 단타만이 유일한 생존법이었던 시대. 이게 무려 20년이나 계속됐다는 겁니다. 이 화면의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제가 2007년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 이번엔 진짜 간다 외쳤던 그 분위기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저도 그때 들떴던 사람 중 하나거든요. 하지만 결국 무너졌죠.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2017년 그리고 유동성의 힘으로 억지로 밀어올렸던 2021년까지. 매번 이번엔 다르다는 희망에 샀다가 결국 손절하거나 본전에 팔고 나왔습니다. 이 패턴이 20년간 반복되면서 우리 몸에 그냥 각인이 된 거예요. 아, 한국 주식은 길게 들고 가면 바보구나. 오르면 일단 현금부터 챙겨야 사는구나. 이게 바로 우리의 생존 본능이 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시장, 우리가 20년간 갇혀서 신음하던 바로 이 시장에 지금 외국인 자금이 미친 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걸까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뭔가가 있다는 뜻 아닐까요? 이 그래프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이거 블룸버그 데이터인데요. 우리 기억 속에 가장 뜨거웠던 2021년 유동성 파티 때 그때 주간 최대 유입액이 저기 화면 왼쪽 첫 번째 막대 17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 오른쪽 끝 좀 보세요. 최근 1주에 52억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무려 3배가 넘는 돈이에요. 4주 평균으로 봐도 31억 달러고요. 이건 외국인이 좀 들어오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한국 시장의 판 자체를 아예 바꾸려고 작정하고 들어오는 돈이라고 봐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바보가 아니죠. 그들은 지금 한국에 돈을 쏟아 부으면서 하나의 아주 거대한 가설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주식시장이 드디어 체질 개선을 시작했다는 가설입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 주주들을 존중하기 시작하는 기업들, 그리고 바로 옆 나라 일본의 성공 사례를 보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 지긋지긋한 병이 드디어 나을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에 돈을 넣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지금 화면 왼쪽 좀 보세요. 일본 케이스인데요. 2014년에 아베노믹스를 막 시작할 때 니케이 지수가 10,000포인트 수준이었어요. 솔직히 저도 그때는 에이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어떻게 됐죠? 5배가 올랐습니다. 지금 외국인들 눈에는 오른쪽의 한국이 바로 2014년의 일본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역사가 똑같이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죠. 하지만 이 정도의 역사적 유사성은 투자자로서 절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신호입니다. 자, 그럼 이런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뭘 가장 조심해야 할까요?
역설적이게도 말이죠. 바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그 이름, 삼성전자라는 함정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 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에게는 최락의 투자처가 될 수 있는지 그 차가운 현실을 우리가 한번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정말 뼈에 새기셔야 합니다. 뉴스에서 사상 최대 이익이라는 헤드라인이 막 춤을 출 때, 그게 바로 우리 개미들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다는 걸요. 특히 삼성전자처럼 경기를 타는 주식들, 그러니까 좋을 땐 엄청 좋다가 안 좋을 땐 확 꺾이는 이런 시클리컬 주식에서는 이익이 최고점을 찍었다는 뉴스가 곧 주가의 최고점이라는 신호였던 경우가 제 경험상 정말 많았습니다. 자, 왼쪽이 딱 우리 개미들 생각이죠. 와, 실적 대박이다. 지금 안 사면 바보지. 하지만 20년간 이 바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오른쪽처럼 생각합니다. 최고 이익? 이건 파티가 거의 끝났다는 신호다. 이익의 총량이 아니라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가 꺾이는 순간, 즉 이익률의 정점을 봐야 한다. 마치 전속력으로 달리던 자동차가 엑셀에서 발을 떼는 그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이 시각의 차이가 우리 계좌의 운명을 가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과거 삼성전자 주가의 최고점에서 주식을 산 개인 투자자 비율이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거의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비쌀 때 사서 설거지를 해줬다는 바로 그 뜻입니다. 뉴스를 보고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투자한 뼈아픈 대가죠. 그럼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진짜 부를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 삼성전자 투자의 실패 원인, 즉 우리의 조급한 본능을 역이용하는 겁니다. 정답은 복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자 붙고 또 붙고 하는 단순한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복리는요,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하나의 시스템을 내 인생에 구축하라는 의미입니다. 복리 시스템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루하루 수익률에 목숨 거는 게 아니고요. 시간과 낮은 변동성이라는 가장 튼튼한 두 개의 기둥 위에 내 자산을 딱 올려놓고 그냥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단기적인 짜릿한 수익을 포기해야 하는 우리의 조급한 본능과 정면으로 싸워서 이겨야만 가능한 아주 고차원적인 투자 철학이자 기술인 셈이죠. 이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해요. 첫째, 연금저축처럼 강제저축 장치를 활용해서 팔고 싶어 안다라는 내 손을 그냥 묶어버리는 겁니다. 시스템으로 나의 조급증을 이기는 거죠. 둘째, 오늘 상한가 갔다 내일 하한가 가는 그런 테마주처럼 내 심장을 롤러코스터 태우는 자산은 피해야 합니다. 애써 굴린 복리라는 눈덩이가 한순간에 박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것, 시장이 폭락해도 떠나지 않고 엉덩이 무겁게 버티는 힘,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시간이 결국 내 편이 되어줄 겁니다.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사야 합니까? 저는 이 종목 사세요 이렇게 물고기를 찍어드리는 대신에요. 좋은 물고기가 많이 노는 어장을 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요, 회사 후배들한테 정말 입이 닳도록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코스피는 백화점이고 코스닥은 노량진 수산시장 같다는 겁니다. 백화점은 정찰제에 품질도 어느 정도 보증이 되죠. 좀 비싸도 제값은 합니다. 근데 수산시장은요? 전문가가 아니면 지금 막 죽은 생선을 싱싱하다고 속아서 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시장에 돈이 몰려서 너도 나도 전문가 행세를 할 때일수록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안전하게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그 백화점에서 뭘 골라야 하냐? 제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무슨 10년 뒤 세상을 바꿀 기술,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 말고요. 지난 10년간 꾸준히 돈 번 실적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싼 기업을 찾으세요. 이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둘째, 지난 20년간 시장의 왕따였던 금융, 건설 같은 전통 산업을 다시 보세요. 먼지 쌓인 창고에서 진짜 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게 밸류업 시대의 핵심인데, 번 돈을 회사 곳간에 쌓아두기만 하는 구두쇠 기업 말고 주주들에게 꾸준히 나눠주는 착한 기업을 고르는 것.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실패 확률을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리는 가장 중요한 조언입니다. 제발 20년간 우리 몸에 밴 오르면 판다는 그 끔찍한 습관, 이제는 버리셔야 합니다. 진짜 큰 상승장에선요, 사고 팔고 잔재주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기업 주식 사서 엉덩이 무겁게 쭉 들고 가는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 웃더라고요. 명심하십시오. 오늘 이야기 한 줄로 딱 정리해드릴게요. 주식시장은요, 결국 생존 게임입니다. 20년간 통했던 낡은 생존법, 그거 과감히 버리고요. 새로운 게임의 룰에 적응하는 투자자만이 이번 판의 승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 얘기가 여러분의 그 긴 투자 여정에 작은 등불 하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투자 길잡이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